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의예과, 이번 시간은 이제 16번째 시간으로 전북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 지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북대, 그 다음에 원광대,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기도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기타 지역에서 많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이고 관심이 많이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서류 면접 전형 같은 경우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이나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전북대학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광대학교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면 전남 지역으로 설명을 확대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일부 발표가 되어진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에 대한 설명들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사람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9명을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9명이라는 인원은 매우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서 지원하시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데 일부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동등 학력이 소지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나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를 희망하지만 사실상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다시 말하면 대학 수학 능력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능 최저를 통해서 의대를 지원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전년도에는 1단계 배수가 4배수였는데 올해 1단계 배수를 3배수로 줄였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반영 비율이 30%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 배수를 줄어든 이유는 4배수가 아니라 3배수라 하더라도 충분히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이겠죠. 그쵸? 3배수. 그럼 배수가 줄어든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충원율이 높으면 그만큼 1단계 배수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뜻이고 두 번째 1단계 배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5배수에서 4배수에서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어들면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의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일정 비율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사실 높죠. 그렇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수능 체제가 높은 구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수능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 합격에 있어서는 수능 체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한데 2022학년도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수능 체제 충족 다시 말하면 4개 영역 등급 합이 5나 3개 영역 등급 합 4나 5 정도의 수능 체제에서는 전년도보다 유리해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배수를 3배수로 축소했고 면접일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25일 날 제출 서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자기소개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약 10분 정도 면접을 보는데 2022학년도부터 재심은 기관의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의예과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일종의 재심은 어떤 상황 재심문을 주고 난 다음에 발표 구술하는 면접을 실시했는데 2022학년도부터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 없다.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학생부 중심의 면접이 꼭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면접이 쉽다는 것은 나만 쉬운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동시에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의 변별력이 어렵다,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단계 배수의 축소, 그 다음에 면접의 유형에서 제시문 면접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면접의 영향력이 축소된다. 다시 말하면 전북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다소 높아졌는데, 전년도에는 4개 영역 등급합이 7등급이었어요. 4개 영역 등급합이 7이면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은 수능 최저에 해당되고, 4개 영역 등급합이 6으로 바뀌었죠. 물론 4, 6이라 하도 4, 7보다는 수능 최저가 높아졌지만 일반적으로 4, 6 정도의 수능 최저는 그리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아니다.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돼요? 꼭 명심할 것.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내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높으면 내신이 낮아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가 4, 7 정도가 되면 수능 최저가 낮은 거죠. 낮으면 내신 성적이 높아요. 1.12 정도를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4, 7이 아니라 4, 6이 되거나 4, 5가 돼서 수능 최저가 상승하게 되면 내신이 하락하게 된다. 1.1, 1.2에서 1.2, 1.3으로 또는 1.4로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북대학교 큰 사람은 수능 최저가 상승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기대되는 점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큰 사람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 큰 사람이 2021학년도에 내신 성적이 1.25,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발표가 됐는데 내신 성적이 1.25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고민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분이 뚜렷지가 않은 거죠. 구분이.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분을 뚜렷하기 위해서 수능 체제를 조금 더 높이고, 높임에 따라서 결국은 내신 성적의 하락이 예상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의 2023학년도의 예상 등급 컷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 대략적으로 1.3에서 1.4 정도의 성적대가 일반적인 합격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년도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 큰 사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가 되어졌어요. 수능 최저가 강화되어지고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배수가 줄어들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과 성적이 하락이 되어지겠죠. 이런 의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전형 간의 차별을 뚜렷이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4개 영역 등급합이 6 이거고, 이 4개 영역 등급합이 6에 과탐 2과목 평균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큰 사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치해요. 물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한 단계 위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고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수능 고득점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결국은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뿐만 아니라 일반 전형의 합격의 가장 큰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북대학교 큰 사람이나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같은 경우는 사실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나 창의인재 전형과 비슷하죠. 수능 최저가 높게 책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충족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거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의대를 가고는 싶은데 내신 성적이 1.4, 1.5, 1.6, 1.7, 1.8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몇 개의 대학 중에 하나의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전형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학생부 100% 반영하게 되어지고요. 교과 일반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국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동등 학력이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100%지만 이 안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900점, 그 다음에 출결 점수가 100점 반영이 돼서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부 반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사회는 역사나 도덕을 포함을 하고요. 과학과 한국사까지 포함이 되어지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든 고등학교 졸업자든 간에 관계없이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높은 3개 과목만 반영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고요. 그 다음에 과탐은 2과목 평균의 절사이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합이 6입니다. 지역인재 해당되는 경우는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 또는 졸업한 자에 한하며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 또는 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년도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더라고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가면서 달라진 점은, 첫 번째는 2022학년도에는 교과 성적 900점에 출결 100점을 반영했는데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학생부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배점 같은 경우도 기본 점수 840점, 실질 반영률 60점이었는데 2023학년도에는 기본 점수 930점, 그 다음에 실질 반영률에 70점 해서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년도에는 출결이 반영이 되고 기본 점수 840점에 실질 점수가 60점이었는데 실질 반영 점수의 구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반영 기간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동일한 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반영 교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더 강화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큰 사람 전형은 2020년도에는 미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적다 보면은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선발 인원이 1명, 2명, 3명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입시 통계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통계가 안정화되어지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원이 적은 경우들은 발표하지 않는데, 2021학년도에 큰 사람 전형의 입시 결과를 발표했는데 평균 성적이 1.25입니다. 2022학년도에도 1.25.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내신 성적이 1.25다. 그럼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되게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의 내신 성적이 높은 이유는 수능 최저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영역 등급합 7. 그러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매우 낮다라는 점. 그것이 결국은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2023학년도로 가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한 등급 상승했기 때문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하락이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 6이라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35, 1.45 정도의 구간이면 적절한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보면은 내신 성적이 더 낮죠. 큰 사람보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전형의 특징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이 낮고 학생부 교과의 내신이 높아야 되는데, 교과의 내신이 되려 낮은 거죠. 낮은 이유는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결국은 내신이 낮아지게 되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두 개의 전형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학생부 종합이다, 학생부 교과다가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학년도에도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없어요.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인재 전형.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에는 1.38,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1.51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능 최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 수능 최저가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3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4개의 영역 등급 합의 이후에 과탐 2과목을 반영하니까 수능 최저가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지역인재 전형과 전북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 일반 전형이. 하지만 큰 사람은 4, 6이 되면 수능 최저가 2구간이죠. 순수명대 교과인재 전형. 여기로 가면 수능 최저가 좀 낮은 거예요.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수능 최저가 높으면 내신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건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의대가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와 다른 점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최저의 미충족 비율이 높죠.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게 바로 의대와 일반 대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요. 그런데 의대는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다는 점. 특히 우리가 조선대학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전북대 같은 이런 학교들, 특히 이제 고려대 같은 학교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수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족 비율이 높고 반면에 영남대 같은 데나 전북대학교는 아무래도 고려대나 카톨릭대에 비해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고 충족 비율이 낮아지니까 내신이 하락해져.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내신이 더 낮아지는. 원래는 반대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내신이 1.5면 학생부 교과 내신이 1.2가 돼야 되는 꼴인데 이거는 거꾸로 돼서 학생부 종합이 1.2고 학생부 교과가 1.34가 되어지는 현상. 이건 결국은 이제 전형 간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고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의 수능 최저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북대학교는 2021, 2022, 2023학년도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큰 사람 전형의 모집 인원 9명,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29명, 지역인재 46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일반에서 29, 그 다음에 지역에서 29이기 때문에 142명 선발 인원에 사실은 3개 년도 동안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선발하는 게 어디에서 많이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대다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을 하나는 특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남 전북 지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뭐 전북이겠죠.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겠지만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전북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몰릴 수밖에 없냐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큰 사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시게 되면 큰 사람 전형은 2021, 2022학년도를 봤더니 50% 성적과 70% 성적을 보면 점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죠. 자, 2022학년도에 50% 학생부 교과 성적이 1.25, 그 다음에 70%가 1.28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11.1%밖에 안 돼요. 내신 성적이 높죠.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큰 사람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붙는 비율이 11.1%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4배수에서 3배수로 낮추는 이유가 되는 거고 결국은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에 합격하시려면 추가 합격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2학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50% 컷이 1.39, 70%가 1.41이라고 하면 80, 90 마지막 합격자로 가게 되어지면 점수 구간은 최소한 1.67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9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도 내신 성적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이게 50% 성적이니까 실제로는 50% 이내 상위 합격자들의 대부분의 성적대는 아마 1.12 정도의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신 성적 1.12, 4개 영역 등급합 5를 충족했었을 때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를 보면 내신 성적이 50%가 1.51, 그 다음에 70%가 1.68인데 이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많이 낮죠.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 일반 전형보다는 내신이 낮은 건 맞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 지역에 자사고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최초 합격자, 50% 합격자, 70% 합격자, 그리고 80, 90% 합격자 간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50%는 70%의 평균 점수가 이 정도가 나왔다. 1.51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거보다 더 앞선 성적. 다시 말해서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서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하려고 한다. 그럼 대부분의 성적대는 1.5 이내 정도의 성적이 돼야 될 거예요. 1.345 정도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북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아니면 2등급이나 2등급 후반대, 3초반대에서도 합격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중간의 지점이 바로 어디가 나온다? 1.51에서 1.68 정도의 성적대가 나오는 이유가 일반고와 자사고의 합류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형별 특징을 보시게 되어지면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큰 사랑 전형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전도하고 달라진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7에서 6으로 수능 최저가 바뀌었다. 1단계 배수가 4배수에서 3배수로 바뀌었다. 이거 아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로 가면은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될다? 낮아질 거다. 어느 정도 낮아질 거다? 1.3에서 1.4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의대를 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 중에서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영남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은 다소 안 좋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무려 30.86대 1의 높은 경쟁률. 학생부 교과 전형 치고는 경쟁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신 성적은 낮고 의대를 가려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전년도에 22.86, 2021학년도에는 29.8, 2022학년도에는 30.86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경쟁률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아져도 내신 성적이 이 정도 1.51에서 1.39, 1.41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첫 번째, 내신 성적의 강점이 크지 않은 학생들이 대다수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의 미충족 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의대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수시에서는 조금 마땅히 자신감이 없다, 내신 성적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은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34에서 1.49 정도의 성적이 나오게 되고, 2020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바뀐 점은 2022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100% 안에 학생부 교과 90에 출결 10%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는 출결 반영되지 않고 그냥 학생부 100%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다소 좀 더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실 별 큰 영향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인재의 균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성적을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일반고 학생이 지원하게 되었을 때, 전북 지역의 자사고 학생이 지원할 때를 양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고, 아마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성적대 1.3이나 1.49라는 성적은 두 개의 고등학교 유형의 합류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전북대학교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럼 대부분 1.4 이내 또는 1.4 이 정도 성적대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북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그럼 대부분 2점대 중후반, 3초반 정도까지도 원서를 써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전북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자사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일 계열 내의 학생들끼리 경쟁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모집 인원이 46명이다. 그럼 46명 중에서 전북 지역의 자사고 학생의 인원이 16명이다. 30명을 일반고에서 뽑는다. 그럼 그 16명 자사고 학생들 안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는 자사고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일반고 학생과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결국은 동일 계열 또는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져야만 합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려운 점이죠. 그런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발 비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은 9명이기 때문에 사실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렵다. 결국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교과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 대학 가기 용이한 대학이다.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충족되어진다면 조금 더 쉬운 대학이다. 이런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입학자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자율형 사립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일반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19명, 1.5%입니다. 수시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고른기회니까 지역인재 전형에 선발 합격한 학생이 7명 정도 되더라고요. 4.5%.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9명, 2.1%.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7명이 무조건 다 전북대 의대에 붙었다라고 가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점은 뭐냐면 전북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이 전북대학교의 의대에 합격 비율이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전북대학교 의예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 또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또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등등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올바른 원서 지원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제 9월 수시 컨설팅을 앞두고 우리가 5월, 6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은 의학계열 합격을 목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자율이나 진로활동 또는 독서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구체적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연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